그날 결혼식장에서 아버지는 내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 넌 항상 실패자였어. 이 결혼도 곧 끝날 거야.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고 모든 하객들이 침묵 속에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넌 내 딸이 아니야. 그냥 실수였어.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부정했다. 나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태어났지만 늘 그림자처럼 살았다.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로 어머니를 잃은 후 재혼하며 나를 방치했다.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이 들어오면서 집은 더 추워졌다. 학교에서 성적이 좋았지만 아버지는 항상 더 잘해야 해라고만 말했다. 대학에 들어간 후 나는 열심히 일하며 독립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다. 내 첫사랑, 준호는 내 가장 친한 친구 지은과 바람을 피웠다. 그걸 알았을 때 나는 무너졌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울부짖었지만 누구도 듣지 않았다. 그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준호와 지은은 함께 회사를 차렸고 성공했다. 나는 그 사실을 SNS에서 보았을 때 속이 타들어갔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참아야 해, 살아야 해, 스스로를 설득하며 매일 출근했다. 회사에서 상사의 괴롭힘을 견디며 밤에는 혼자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다. 아버지는 그 배신을 알면서도 내가 약해서 그런 거야 라고 비웃었다. 그게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결혼식 전날 나는 신랑 태민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태민은 조용히 듣더니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아버지의 그 말은 모든 걸 뒤집었다. 하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졌고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다. 태민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그녀가 나를 살렸다. 몇 년 전 자살 직전이었던 나를 그 순간 식장은 조용해졌다. 태민의 말은 내 과거를 드러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모욕을 반박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그날부터 변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임시로 참는 거야. 준비할 때까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의 사업, 준호와 지은의 회사, 그 모든 걸 관찰하기 시작했다. 매일 뉴스를 보고 SNS를 뒤졌다. 그들의 약점을 찾기 위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다. 이게 정말 나인가? 가끔 스스로 물었다. 하지만 배신의 기억이 나를 앞으로 밀어붙였다. 아버지는 자신의 사업을 자랑했다. 건설회사로 서울의 고층 빌딩을 짓는 곳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뒤에 숨겨진 비리가 있다는 걸. 세금 탈루, 뇌물. 어렸을 때 들은 대화들에서 힌트를 얻었다. 조심해. 들키면 끝이야. 아버지의 그 말은 이제 내 무기가 될 터였다. 준호와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웠다. 조사해보자. 나는 익명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 첫걸음은 고통스러웠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배신당한 순간 아버지의 웃음소리. 왜 나한테? 그 질문이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살아야 해. 복수하기 위해 스스로를 세뇌했다. 태민은 걱정했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만 말했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깨지고 있었다. 인간성의 일부가. 시간이 흘렀다. 결혼 후 태민과 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그는 의사로 바빴고 나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항상 그들로 가득했다. 아버지,
준호, 지은. 임시로 참는 거야. 그 말을 반복하며 관찰했다. 아버지의 회사를 먼저 노렸다.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며 비리 증거를 찾았다.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 뇌물 수수. 이게 사실이라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아버지는 영리했다. 모든 걸 은폐했다. 나는 익명으로 제보를 시작했다. 세무서에, 언론에. 하지만 반응은 없었다. 더 깊이 파야 해 결정했다. 옛 지인을 통해 내부 정보를 얻었다. 그 과정에서 내 양심이 아팠다. 이 사람이 날 믿고 말해주는데 이용하는 거잖아.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배신의 상처가 나를 밀어붙였다. 준호와 지은은 더 어려웠다. 그들의 회사는 IT 스타트업으로 앱 개발로 유명했다. SNS에서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볼 때마다 속이 끓었다. 내 아이디어를 훔쳤어. 과거에 내가 제안한 앱 콘셉트였다. 증거를 모으기 위해 해킹을 고려했지만 포기했다. 법적으로 해야 해 스스로를 설득했다. 대신 경쟁사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 그들의 자금이 불법 대출에서 왔다는 소문.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나는 가짜 신분으로 그들의 세미나에 참석했다. 지은을 보았을 때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웃으며 말했다. 성공은 노력의 결과야. 그 말에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내 노력. 내 고통 위에 세운 거잖아. 하지만 표정은 숨겼다. 그 자리에서 준호와 대화했다. 오랜만이네. 그는 당황했지만 웃었다. 잘 지내? 그 대화는 내 계획의 일부였다.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하지만 그 후 나는 불안했다. 이게 정말 복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파괴하는 건가? 밤에 태민에게 물었다. 그는 그만해.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들을 수 없었다. 임시로 참았어. 이제 시작이야. 내 마음은 이미 변했다.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첫 타격이 왔다.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내 제보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전화했다. 너 짓이야.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드디어, 그러나 그 쾌감 뒤에 공허가 왔다. 가족인데, 하지만 아버지의 과거 모욕이 떠올랐다. 넌 실패자야. 그 말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면서 아버지의 회사는 흔들렸다. 주가가 떨어지고 파트너들이 떠났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더 기다려.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언론에 익명으로 자료를 보냈다. 기사가 나왔다. 대형 건설사 비리 의혹.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두 오해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다. 나는 그걸 보며 웃었다. 내가 느낀 공포, 내 거의 일부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도 상처받았다. 새어머니가 울며 전화했다. 왜 그래? 가족인데.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미안해.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내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다. 태민은 걱정했다. 너 변했어. 맞아. 변했어. 복수를 위해. 준호와 지은에게도 접근했다. 그들의 앱에 버그가 있다는 첩보를 얻었다. 사용자 데이터 유출. 나는 익명으로 제보했다. 개인정보보호기관에. 조사가 시작됐다. 지은은 SNS에 조회입니다라고 썼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의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 첫 성공은 달콤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이 스스로를 깨달았다. 내 인생은 복수로 물들었다. 매일 거울을 볼 때 낯선 얼굴이 보였다. 이게 나야. 하지만 계속했다. 살아야 해. 끝내기 위해. 복수는 점점 깊어졌다. 아버지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다. 세금 추징금이 비련지에 달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나는 방문했다. 아프세요? 물었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내가 한 짓이야. 나는 웃었다. 증거 있어요.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 순간 나는 쾌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슬픔이 밀려왔다. 아버지인데.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게 내가 한 대가야. 과거의 모욕을 떠올렸다. 결혼식에서의 그 말, 그게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태미는 그만해 라고 말했다. 더 이상 내가 아니야. 하지만 나는 필요해 라고 대답했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죽어가고 있었다. 자비심의 일부. 준호와 지은의 회사는 더 빠르게 무너졌다. 데이터 유출 스캔들로 고객들이 떠났다. 소송이 시작됐다. 나는 뒤에서 조종했다. 변호사를 통해 증인을 모았다. 옛 동료들. 그들의 잘못을 증언해 돈으로 설득했다. 그 과정에서 내 도덕이 무너졌다. 돈으로 사람을 사는 거잖아. 하지만 상관없었다. 복수를 위해. 지은이 연락 왔다. 왜 그래? 친구였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친구. 내가 날 배신한 순간 끝났어.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늦었다. 내 고통, 내 거의 시작이야. 전화를 끊었다. 그 후 나는 불면의 밤을 보냈다. 정말 미안한가 의심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계속해. 아버지의 회사는 결국 파산했다. 경매가 시작됐다. 나는 익명으로 입찰했다. 일부 자산을 샀다. 이제 내 거야.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쓰러졌다. 심장마비. 병원에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왜? 그는 속삭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나왔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아팠다. 내가 죽인 거잖아.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필요한 희생이야. 태민과의 관계도 흔들렸다. 그는 지혼하자라고 말했다. 너 무서워. 나는 이해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복수가 날 고립시켰어. 혼자가 됐다. 하지만 그게 가격이었다. 계속 살아야 해. 스스로를 설득했다. 준호는 해외로 도망쳤다. 하지만 나는 추적했다. 인터폴의 제보. 불법 자금 세탁. 그는 잡혔다. 뉴스에 나왔다. 스타트업 CEO 체포지은은 혼자 남아 회사를 지키려 애썼다. 하지만 실패했다. 파산.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부탁해. 그만해. 나는 그녀를 보았다. 왜 나한테 그랬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질투였어. 그 대화는 내 마음을 흔들었다. 질투. 그게 다야. 하지만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내 인생 끝났어. 그녀를 쫓아냈다. 그 후 나는 빈집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다. 이게 승리인가? 아니면 패배. 복수는 만족을 주었지만 공허를 남겼다. 더 이상의 계획을 세웠다.
사회의 도덕을 이용해 그들을 완전히 매장할 터였다. 블로그에 익명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썼다. 배신의 대가 조회수가 폭발했다. 사람들이 논쟁했다. 정당한 복수인가? 나는 지켜보았다. 이게 내 유산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었다. 거울 속 얼굴은 차갑기만 했다. 예전에 나 어디 갔어? 가끔 울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끝까지. 복수의 고조였다. 아버지는 퇴원 후 모든 걸 잃었다. 집도, 돈도. 그는 길거리에서 살았다. 소문으로 들었다. 나는 그를 찾아갔다. 도와줄까? 물었다.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내가 한 짓 나는 웃었다. 내가 시작했어. 그의 눈에 절망이 보였다. 그게 내 복수였다. 내가 느낀 고통, 내 거의 100분의 1. 하지만 그 순간 후회가 밀려왔다. 아버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약해지지 마. 스스로를 타일렀다. 태미는 떠났고 나는 혼자였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너 위험해. 그들의 말 하지만 상관없었다. 복수가 내 친구야. 지은은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 입원했다. 뉴스에서 보았다. 나는 방문했다. 왜 왔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보러 왔어 라고 말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내가. 복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날 파괴했으니까.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제발. 그 말을 듣고 나는 동요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하지만 용서할 수 없었다. 내 인생, 내 손에 병원을 나왔다. 그 후, 내 꿈에 그녀가 나왔다. 왜? 묻는 꿈, 나는 식은땀을 흘렸다. 이게 가격이야, 정신적 고통. 준호는 감옥에 갔다. 재판에서 유죄. 나는 방청했다. 그의 변호사가 피해자도 반성하라 라고 말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피해자. 나야. 이 판결 후 그는 나를 보았다. 만족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나왔다. 그 순간 쾌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피로했다. 이제 끝인가? 아니, 끝이 아니었다. 사회를 이용해 그들의 명성을 완전히 파괴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에게 자료를 보냈다. 배신의 이야기 방송됐다. 사람들이 충격받았다. 이런 일이 논란이 일었다.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내 잘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늦었다. 그의 이미지는 추락했다. 나는 그걸 보며 웃었다. 드디어. 하지만 웃음 뒤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잃은 건 뭐야? 인간성, 관계, 평화. 그게 가격이었다. 밤마다 불안했다. 누가 날 복수할까? 그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끝내야 해. 태민이 돌아왔다. 미안해. 말했다. 나는 돼. 물었다. 그는 내 고통 이해했어.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늦었어. 그를 쫓아냈다. 내 마음은 이미 닫혔다. 혼자서도 괜찮아. 복수의 마지막 단계. 그들의 삶을 영원히 망치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가 한 말, 잊지 마. 그는 답하지 않았다. 지은에게도. 내 질투, 내 파멸. 그녀는 응답했다. 용서해. 하지만 나는 무시했다.
그 과정에서 나의 변화를 느꼈다. 더 이상 감정이 없었다. 이게 나야. 거울을 깨뜨렸다. 피가 흘렀다. 고통. 익숙해 스스로를 설득했다. 복수는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필요했어. 최고조에 달했다. 아버지는 자살했다. 뉴스에서 보았다. 사업 실패로 인한 우울 유서에 미안하다라고 썼다. 나는 장례식에 갔다. 새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내 탓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꽃을 놓았다. 그 순간 승리의 맛이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 이게 끝. 지은은 회복 후 해외로 갔다. 하지만 나는 추적했다. 그녀의 새 삶을 파괴했다. 현지 언론에 자료 보냈다. 과거 스캔들, 그녀는 다시 무너졌다. 연락 왔다. 제발 그만, 나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의 절망이 내 연료였다. 준호는 출소 후 빈털터리가 됐다. 나는 그를 만났다. 잘 지내? 물었다. 그는 떨며 말했다. 내가 한짓. 나는 웃었다. 내가 시작했어. 그의 눈에 증오가 보였다. 복수할게 위협했다. 나는 무서웠지만 숨겼다. 시도해봐. 그 위협은 나를 불안하게 했다. 이제 내가 피해자, 아이러니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사회의 법을 이용해 그를 다시 가두려 했다. 추가 증거 모았다. 영원히. 태미는 다시 왔다. 함께하자.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너도 날 배신할 수 있어. 이 신뢰가 사라졌다. 그는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이게 내 운명이야. 복수의 여파. 사람들이 나를 피했다. 그 여자, 위험해, 소문. 하지만 상관없었다. 내가 원한 거야. 밤에 생각했다. 행복이었을까? 아니, 정의. 하지만 정의는 없었다. 그냥 파괴. 내 마음도 파괴됐다. 돌아갈 수 없어. 깨달았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더 이상의 타겟을 찾았다. 누구 다음?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멈춰, 스스로 말했다. 하지만 들리지 않았다. 계속해. 최종 타격. 그들의 삶을 완전히 지웠다. 기록, 명성, 모든 걸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피곤했다. 이제 뭐 해? 모든 게 끝났다. 아버지는 없고 준호와 지은은 파괴됐다. 나는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이게 승리인가? 물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냥 공허. 태민이 마지막으로 왔다. 내가 필요해. 하지만 나는 잔이라고 말했다. 그는 떠났다. 영원히. 밤에 거울을 보았다. 너 수야. 그 얼굴은 낯설었다. 복수는 나를 구했나? 파괴했나?